발음이 어눌해서 점점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제목대로 발음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이거 혹시 무슨 장난 전화인가 싶어서 접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좀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 일단 당시 상황실 근무자의 얘기에 따르면 2번 정도 전화가 왔다 그러고요. 첫 번째 전화 같은 경우는 무응답이 돼서 뭐 정확하게 얘기가 안 나와서 무응답으로 전화가 지금 처리가 됐는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두 번째가 좀 문제예요. 예. 두 번째는 발음이 부정확해서 어눌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냥 장난전화 등등으로 생각하고 끊었다는데 이제 문제는 보면 녹취록을 좀 보면 어눌하게 주소를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, 할아버지가. 그러면서 아이 죽겠다 좀 잠깐만 오실래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끊어졌다면 다시 확인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자, 교수님, 오히려 어르신 목소리인 거는 알았을 것이고, 근데 어르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좀 이 귀를 쫑긋 세우고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이거? 지금 만약에 이 분이 119에 신고를 한 분이 아니고 자기 아버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전화를 받는 사람 자체가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호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제가 볼 때는 119 이번에 받으시는 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건 뭐 장난 전화도 사실 많았겠죠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20%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가 2026년이니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. 예. 앞으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맞습니다.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이 노인분이 119에 신고를 2번이나 하고 힘겹게 대문까지 기어가지고 본인이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. 혹시 아이고, 문이 세상에.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올까 봐. 그리고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국민을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입이 몇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. 아니, 저는 뭐 진짜 소방대원분들의 이 정말 노고나 이런 거 정말 뭐 아무리 정말 치아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, 자, 근데 저희 뭐 어머니께서도 이제 뇌경색이 한번 오셨어서 그때 저도 경험이 있지만 이건 진짜 골든 타임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조금만 만약에 이게 병원으로 가는 시간이 늦어지면 이 뇌세포가 괴사를 해서 뭐 언어 기능이든 운동 기능이 확 안 좋아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분들께서 국민청원까지 한 상황입니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굉장히 건강하셨다고 해요. 신고자분께서 공공근로까지 할 정도로 고령이지만 건강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병원에 누워서 기저귀를 차고 식사도 코로 넣은 줄로 이렇게 유동식을 먹는 걸 보고 본인의 억장이 무너진다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께서 신고하고 바로 119가 출동했더라면 그렇죠. 이제 그런 가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청원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버지가 신고한 그날 소방당국이 출동만 했더라면 아버지가 지금과 같은 상태는 분명 아닐 것이다. 부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해당 소방본부도 뭐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? 네, 그 매뉴얼 위반이 맞다고는 인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짜요? 자체 조사를 하고 또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. 지금 119 상황실 매뉴얼에는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 등이 신고를 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. 그리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니까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백 변호사님 매뉴얼이 있었네요. 그러니까요. 사실 노인분들께서 이런 정도 상황에서 몸이 안 좋아지면 정확하게 발음하기 힘든 경우들 종종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쨌건 최대한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건데 전혀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장난 전화네 하고 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백히 잘못이라는 거는 지금 충북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해당 직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것인데 이게 징계로 과연 끝날 일인가?
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처벌과 징계 그걸 떠나서 앞으로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가면은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. 예. 정말 물론 그 수고와 노고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예. 이런 작은 부주의 하나가 누군가의 그렇죠. 건강 또는 생명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아니 그 진짜 지난 4월에 교수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? 112에 어떤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 먹고 싶어 전화했더니 그 112 종합 상황실 그 경찰분이 이거 뭔가 수상하다. 그렇죠.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. 그 왜 그러냐면 지금 112나 119에서 신고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일상적인 근무하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하는 사람은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.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2월 17일 날 경기 남부청에서 112 상황팀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그 사람 그 B 씨 집에 있다고 이제 접수요원에게 알렸는데 그게 전파 과정에서 누락이 돼버려가지고 이 신고 접수 50분 뒤에 출동을 해보니까 그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그런 상태였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장난 전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매뉴얼에 무조건 출동을 하고요.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